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만약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공급하게 되면 처음은 람보르기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가정을 해봅니다. 해당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전고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전고체 배터리 연구 사항을 보면 최근 중국, 일본에서 대규모로 투자되고 있는데요. 중국 1.2조 투자, 일본이 특히 민간 학계 54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172억 원, 너무 적습니다. 이것도 삼성 SDI 금액이 대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는 에너지 산업이고 에너지를 얻고 보관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향후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꼭 전고체가 아니다 하더라도 에너지 밀도와 화재 안정성은 배터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기본 방향입니다. 원가만 계속 추구하면 배터리 산업은 결국 건전지 상태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 방향에 맞춰서 캐파 증설이 되어야 하는데 캐파 증설이냐 초격차 기술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두 가지를 다 잡는 기업이 향후 살아남을 것입니다. 먼저 SNE 배터리데이 2024에서 LG엔솔이 전고체 생산에 대한 일정을 어느 정도 정했는데요. 2030년 이전까지는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항화물계 고체 전해질 양산을 추진한다. 양극재 기술도 전고체 전용이 되어야 되는데요. 나노 코팅 기술을 적용한다. 그리고 LG엔솔이 강조하는 기술이 건식 전극 기술입니다. LG엔솔은 건식 전극을 오래전부터 개발해왔고 건식 전극을 활용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고체 양산 일정을 출시 시점을 밝히기 어렵지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모든 일은 2030년 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LG엔솔도 2030년 내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G엔솔이 가진 기본적으로 고성능 전고체 파우치 셀 기술, 조립 기술, 공정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누구보다 더 빨리 상업화 이후 스케일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향후 타겟 어플리케이션은 전기차와 선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고가 전기차일 것이고 선박은 안전해야 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4680은 양산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하고 이건 별도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고객에 따라 그 시점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고객이 여러 개인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SDI는 프리미엄을 넘어선 슈퍼 프리미엄 구간의 전고체 배터리를 도입하려 합니다. 1회 충전당 주행거리 900에서 1000km 성능이 나와야 되고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위한 파일럿 라인을 구축했죠. 고객에게 샘플을 공급했고 피드백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동차 기업이 보기에 전고체 배터리는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같은 팩으로 만들 때 무게는 줄고 공간 차지도 작아 차량 자체 코스트 다운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은 슈퍼 프리미엄 세그먼트 초고급 차량용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전고체 이전의 기존 배터리는 18분 충전에 500km를 주행하는 것이 지금은 최선의 성능입니다. 더 이상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전고체 기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차량 가격으로 보면 1억 이상 보다 더 높은 가격대가 아닐까 봅니다. 일단 전고체 기술이 초고급 차량에 적용된 이후에는 하이단으로 모든 세그멘트 차량에 전고체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고체 외장재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각형 배터리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각형 파우치에 대한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전기차에 장착할 때는 각형이 좀 더 유리하게 간단히 조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리사이클에도 각형 방식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전고체 전지 공급망,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양극재, 음극재, 고체 전해질 등 핵심 부품 소재 공급망을 결정하는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제가 포스코 전고체 소재 진입이라는 영상을 만들었죠. 포스코에서도 현재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소재 품사들도 전고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삼성 SDI가 공급망을 정할 때 기업을 하나만 정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2개 이상 정하려고 합니다. 이날 발표에서 고주영 부사장은 차세대 배터리가 필요한 이유는 배터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며 2030년에는 50% 정도 전기차 침투율이 늘어날 것인데 이 예측대로 배터리 산업이 성장하려면 내연 기관급 아니면 그 이상 충전 속도 및 주행거리를 갖춘 배터리가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죠. 전기의 시대에서 배터리 발전이 없다면 그건 성장 산업이 아니죠. 내연기관과 동등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이 전고체 기술이죠. 슈퍼 프리미엄 세그먼트, 초고급 차량용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얼마나 이런 차들이 팔릴까요? 내가 소유하지 않았다고 차가 안 팔린 것이 아닙니다. 한국 경우 지난해 수입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소폭 줄었지만 1억 원이 넘는 고가 수입 차량에 대한 인기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1억 이상 수입차 판매 대수는 7만 8천 대로 전년 대비 8% 늘었고 특히 수입차 전체에서 1억 원 이상 차량의 비중이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20년 4만 대, 21년 6만 대, 22년 7만 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10개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전고체 대상 차량이 적지 않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람보르기니 우루스 SE PHEV 발표가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빈켈만 회장은 우루스 PHEV에 삼성 SDI 배터리가 탑재됐다며 60km의 전기모드 주행거리를 가졌고 친환경 자동차라고 소개했습니다. 람보르기니의 전동화 전략은 한국의 핵심 부품사와 파트너십을 이어가려는 전략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배터리는 삼성 SDI입니다. 람보르기니는 28년 순수 전기차 출시를 예고하고 있으며 배터리 협력사도 현재 정하고 있습니다. 우루스 SE의 배터리 공급사는 삼성 SDI로 유지될 것이고 앞으로 개발하는 모델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 공개하기는 이르다. 세개 모델에 대한 배터리 공급사는 이미 확정된 상태인데 추가 협력사를 찾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루스가 3억 정도 되는 차로 슈퍼 프리미엄 세그멘트로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순수 전기차는 28년에 출시되는데요. 자, 이 시점으로 보면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제한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람보르기니도 최근 5억대 슈퍼카에서 점점 대중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내연차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전기차에서 어떤 특징적인 기술들이 적용되어야 프리미엄 카가 될 수 있겠죠. 3억 원대면 전고체 배터리를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람보르기니 전기차에 전고체 배터리가 장착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